네, 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우선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데 피곤하시죠? 그렇죠? 제가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지금은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회 공인노무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일반대학원에서 인사조직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에서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경영조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학원 강의 외에는 또 대기업에 출강을 해서 공인노무사 양성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거의 15년 육박하게 많이 관여를 해왔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좀 어두워요. 왜 그렇죠? 1차 합격했는데 너무 사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좋은 건 딱 하루. 그리고 이제 지나가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2차 시작인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이어서 수동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진 선지를 보고 뭐 읽어보고 이거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좀 틀린 것 같다? 그 중에 이제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냥 문제지 그리고 빈 공란의 답안지.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뭐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지 능동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3차는 사실 거의 100%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2차 시험이 사실 관건이에요. 그렇죠? 2차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나는 노무사다. 전문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주 예전부터 정말 20년 전부터 이 사이클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 바로 순환제예요, 순환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거 학원 상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술이라기보다는 2차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진화해 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데 컨셉이 달라요. 연기 때는 우선 기초적인 개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1기 때에는 1순환 때에는 이제 좀 심화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드 하는 거죠. 더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2순환 때는 이제 시험을 보긴 하는데 갑자기 100점으로 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 정도만 하프 모의고사로 좀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슬슬 시동을 걸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때 100점으로 진짜 시험처럼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원의 상술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을 반복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누적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 커리큘럼이다,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알죠. 우리도 그거 알아요.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있는 거. 근데 지금 시작하게 된 걸 어쩌나요? 그렇죠? 지금 뭐 갑자기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반에 관심이 있고 동차반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대응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건데 동차반은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반인데
지금 보시는 영순환부터 삼순환까지 다 거친 사람들이랑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현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동차반의 이상적인 목표는 뭐냐면 한두 문제 정도는 경쟁력 있게 좀 써보고 나온다. 이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쓰는 게 무슨 의미냐. 어차피 불합격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수를 좀 받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썼을 때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시험이 뭐 분기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뭘 해도 안 될 거니까 넘겨. 이거보다는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정말 거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경쟁력 있게 써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요 정도 썼을 때 합격이 가능한 점수구나. 또는 요 정도 썼는데 나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점수가 한 3점 정도 부족하다. 5점 정도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막상 다가오면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안 가는 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해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동차반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차반을 듣고 들어가셔서 점수를 받은 분 중에 제일 점수를 잘 받은 분이 몇 점이냐? 61.2점. 그러니까 60점이면 합격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1.2점을 받은 분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그냥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제가 12월 말에 영순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영순환 수업 끝나고 동차반 들으신 분들 중에 특히 한 58점 넘은 분들 좀 제가 연락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시험 봤느냐,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8점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굉장히 양호한 거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시험 합격이 여러분들이 뭐 62점, 63점 막 이런 사람들만 막 얘기를 하니까 62, 63점 받아야 합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험은 그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두 과목은 어렵고 두 과목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62점 받고 어떤 과목은 58점 좀 받고 어떤 과목은 61점 좀 받고 어떤 과목은 59점 받고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60점 받지 않을 거면 시작을 하지 마. 이렇게 하시기보다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이거 빨리 따라잡아야 될 생각하면은 답답하죠. 그렇죠? 영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벌써 먼저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차반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기본 개념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개념 공부만 막 하면 또 지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냥 개념만 도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플러스 심화 내용 플러스 그리고 50점짜리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요 플로우로 제가 짜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회차 안에 우리 다 해보자.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죠.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몇 년 전에 해봤거든요. 다 해보자. 근데 다 이제 좋지 않고 이제 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 뭐냐면 제 느낌이 아니고 중요한 주제인데 미기출된 거. 그건 제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 주제인데 미기출됐다. 그리고 2번 이상 출제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것만 그냥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을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약간 터치감만 느끼면서 넘어가는 게 있고 터치감이 아니라 이거는 막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이거 한번 드립해 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가 바로 미기출 그리고 2번 이상 기출.
요거 위주로 선택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아, 요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우선은 미기출 됐다는 거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5번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제를. 그래서 이게 차라리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 개념, 심화 내용,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보는데, 자, 모의고사를 이제 몇 번 보느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봅니다. 3번 봐요. 근데 3번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3번 봐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3번 모의고사 보는 회차 2 외에는 쓰기 자료를 드려요. 나올 만한 자료로. 그래서 쓰기 자료를 드리는데 그냥 혼자 써보고 만족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자필로 쓴 또는 작년에 합격생이 쓴 그 실제 답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교군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쓰기 자료로 공부해보고 써보고 정말 합격한 사람 또는 제가 쓴 답안 비교해보면 아, 요 정도 써야 되는데 나는 너무 내용이 비어있다 또는 형식이 좀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3번이지만 쓸 수 있는 건 8번이다. 그리고 더 알려드릴 거예요. 뭐 더 써보면 좋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적어도 8문제 이상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당연히 또 더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빠싹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시고 시간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적진 않아요. 적진 않기 때문에 20문제 기본 거기에다가 시간 남으면 더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차반은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노동법 강사님 뭐라고 해요?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인사 강사 저 뭐라고 해요? 인사가 키를 쥐고 있다. 그렇죠? 행정법 강사님 뭐라고 해요? 행정법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행정법만 들어있는 거 아니다. 민법이랑 다 알아야 된다. 헌법이랑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우리가 아울러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달 안에 최대한 좀 해볼 때까지 좀 텐션 붙여가지고 해보시려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렇게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동차반은 동차반 전용 강의를 제가 찍어두었습니다. 미리 영상을 찍어두었어요. 언제 찍었느냐? 여러분들 1차 시험 열심히 보실 때 내내 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는 완료가 됐고 경조는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겹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차에 적합하게 찍어놨어요. 동차에 적합하게, 동차의 수준에 적합하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들으시는데 실강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온천반이라고 해서 온라인 첨삭반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학거리가 뭐 한 40분, 50분 이내다 이러면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낫고 난 체력 이슈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온라인 첨삭반으로 들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3번 보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업로드해야 될지는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문자가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오픈 카톡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여기서 우리 뭐 서로 불안해요. 저희 어떡하죠?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다 결의에 차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주일 지나잖아요. 막상 일주일 지나고 강의 진도표에 한 3분의 1 지나면은 동력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아유, 그냥 내년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픈 카톡방은 무슨 용도냐면 다 같이 파도를 한꺼번에 타야지 나 혼자 무슨 뭐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주 한 주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쓰기 자료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쪽지 시험도 드려요. 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그리고 쓰기 자료 그리고
복습한 거 이거를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오픈 카톡방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할 때 나도 같이 해야 이게 동력이 생기지 나 혼자 뭐 몰아서 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마시고 사진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난제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못 쓰는 거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익명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나 이렇게 못 쓰는 거 알아볼까 봐 좀 무섭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익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이게 뭐가 되느냐? 전국구 단위 스터디방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이 같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말고, 답안지가. 그리고 복습하는 게 좀, 아, 이 사람 핵심을 잘 찌른다. 그리고 답안 잘 쓴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뭐 스터디도 찾고, 스터디원 찾고, 뭐 거기서 또 배신감 느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딱 담백하게 복습, 바로 올리시고 다른 사람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남들이 하라고 할 때 그리고 항상 그 주에 제가 과제를 드리니까 하라고 할 때 그냥 바로바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강제성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운영을 할 거고 강의 교재는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 11판 그리고 경영조직 전략 노트 9판 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이 뭐냐? 이거 책이 막 봤는데 벽돌 같다. 되게 이제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샀는데 내년에 많이 떨어져서 이거 못 쓰면 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추록을 다 드려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그래서 6월 2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조는 6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매주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 영상 듣는데 이 뭐 실강으로 오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을 거예요. 들러서 한번 공부해 봤냐? 어떤 게 좀 어려운 것 같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순환, 3순환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좀 하는 게 좀 어려워 하세요. 근데 동차반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막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아니면은 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불합격생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합격한 사람 그리고 강사들에게 물어봐서 최대한 빠른 길을 찾으셔야지 불안감만 같이 공유하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험 3번 그리고 쪽지 시험 매주 있어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시고 쓰기 과제도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엄청 이제 좀 진심으로 만들어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만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두음 같은 거 있잖아요. 두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음을 따야 된다. 뭐 두음을 좀 웬만하면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격생들한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두음? 그거는 저렴한 공부야. 나는 진짜 공부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도움이 진짜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인데 많이 써야 돼요. 최대한 경쟁력 있게 많이 써야 되는데 바로바로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러다가는 시간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두음도 여러분들이 따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두음 자료도 그냥 드립니다. 두음을 그냥 뭐다 이게 아니라 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두음 자료 다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와닿는 두음은 미리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쓰기 자료
뭔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내용이 책에 당연히 있어요. 책에 당연히 워딩으로 돼서 이제 되어 있고, 특히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막 그린다, 뭐 도식을 그린다,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뭐 사이즈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아예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드리지는 않지만 그 쓰기 자료의 중요 주제 있잖아요. 중요 주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구현을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최대한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인사노무관리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 이제 물어보는 게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라고 하는데 완전한 암기랑 완전한 이해는 없어요. 다 하이브리드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당연히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시고 인사는 이제 가끔 이상한 거 물어봐요. 불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물어보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다 탈락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공부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해요. 재구성.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재구성해서 나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우선 너무 이해 그리고 너무 소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장수생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암기로 또 이제 접근하시면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암기도 이제 이게 좀 유연한 사고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이해를 하면서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도 딱 보면 아 이거는 내가 봐도 그리고 강사님이 뭐 이상하게 되게 강조하고 여러 번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삼으셔가지고 적정하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도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도 하면서 암기도 탁 하고 요거를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류준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뒤에서 계속 들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구나 이것을 느낀 것이 이해, 암기, 훈련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는 인사를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지 이해를 했다. 근데 이해는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뭔지 알았어요. 납득이 돼. 그리고 뭔 얘기인지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자 암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능동적인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 닿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끝. 근데 암기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신 다음에 반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훈련을 계속 하셔야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떠도는 풍문이 인사는 뭐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15년 동안 봐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암기하시고 암기를 한 걸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비슷한 거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정말 무에서 뭐 유를 창출한다? 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반을 듣고 점수가 가장 잘 나온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몇 점인데, 이게 이제 아까 61점대,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온 사람,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매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무난하면 점수대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표점을 그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텐데, 평균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도 이제 비벼 쓸만한 주제가 나오면 이 표점을 돌리면 점수가 딱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70점대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문제를 냈어요. 되게 어렵거나 불이타가 많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뭔가 어렵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시면 펜 놓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욕하면서 뭐 이러면서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균 점수가 올라가죠.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표점 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들어본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막 70점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1점대가 이제 작년에 가장 잘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아직도 이제 그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려드리면은 경영조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 60, 70%가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히스토리가 있느냐? 사실을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리사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서 좀 아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 알아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해야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남들보다 좀 우위에 서 있고 재밌고 그리고 좀 앞서 나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경우가 많고 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수학적 머리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태생적으로 사실 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노경을 그런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데 경조는 왜 그러냐? 우선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거 그냥 꼬박꼬박 하면 점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만 좀 과제를 충실하게 지켜주시면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나 나중에 아예 풀 수가 없고 완전 뭐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점수 이렇지는 않아요. 안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영조직을 6, 70%가 선택한다고 했었잖아요. 공부하다가 분명히 포기한 사람이 생겨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깔아주는 사람이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평균 점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 나는 아무튼 좀 끈질긴 그런 부분이 있어. 포기 잘 안 해. 그리고 한번 좀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승산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경조를 하시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은 많긴 하지만 이런 메리트가 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선 초심자들 그리고 뭔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우선은 3문 끝까지 쓰면 점수가 이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소희 노무사님도 버스 정류장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 정류장에 버스 떠날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우선 젊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체력이 짱짱하고 젊은 날.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는 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나 노무사 아니어도 이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바쳐서 열심히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좀 열심히 할 부분 찾지 못했어. 그리고 확실히 이거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시간을 왜 낭비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중간에 이제 어차피 불합격할 거 이게 몇 번이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불합격도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그 시험장에 그냥 법전 받으러 가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냥 뭐 참여해서 법전 좀 받아오자 이것과 아무튼 좀 해봤어요.
되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뭐 한두 문제라도 쓰고 나왔어. 근데 둘 다 형식적으로 보면 불합격이긴 한데 불합격의 퀄리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고 이거는 내가 강점이 있다, 이것을 느끼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차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누구나 이제 지금부터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 거야, 모든 과목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완벽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다 그 강사님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말아라.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현우진 강사도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왜 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냐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교수님들도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해서 들어간다가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되는 데까지 보고 들어간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가장 이제 어떤 친구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1순위는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이고, 2순위가 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공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막힌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최대한 도와드릴 그 의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제가 연락처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로 카톡은 이제 짧은 질문 그리고 긴 질문을 메일을 주시면 되는데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 가끔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